안녕하세요. NCS 사무행정 이번 시간은 문서 작성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가 벌써 한 주가 미뤄졌죠? 네, 5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예쁜 학교 풍경이에요. 지금은 일주일이 지나서 조금 더 진해졌거든요. 여러분들 얼른 와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드디어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는 여러분들 등교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요일에 선생님하고 얼굴 보고 사무행정 수업할 때는 여태까지 했던 거 복습하면서 또 수행평가도 바로 볼 예정이니까요. 혹시 여태까지 과제 다 안 한 친구들 몰아서라도 지금 다 하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행정 교과 목표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기른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문서 작성. 문서 작성은 뭐였죠? 네, 문서 작성은 목적에 맞는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 기한문 작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영상 준비한 거예요. 어떤 영상인지 우리 함께 영상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리뷰하고 알려드리는 남자 싹프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 문서 생산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수사헌병이라는 보직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요. 2년 동안 문서 작성을 하면서 마우스를 써본 적이 없어요. 다 키보드로 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한글에는 무수한 단축키들이 존재해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잘 쓰고 있는지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3가지 단축키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돈되고 간결하고 정확한 문서를 생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크기를 키우는 단축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글자 크기를 키우고 싶다 하는 부분을 블록을 잡으시고 Shift, Alt, E와 R을 누르시면 글자 크기를 키우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만 잡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잡고 Shift, Alt, E를 누르면 글자 크기는 커집니다. 여기서 Shift, Alt는 누른 상태이고 E만 클릭을 톡톡톡톡 해주세요. 어때요? 커지죠? R을 누르면 작아집니다. 두 번째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글자의 자간을 늘리고 좁히는 키입니다. 원하시는 곳에 블록을 잡고 W와 N을 사용해서 자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문서 편집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합을 다음 문장으로 내리려고 할 때 이럴 때 쓰기도 하고요. 한 줄에 많은 내용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랫부분까지 잡아 놓으시고 Shift, Alt, N을 누르시면 이 합니다도 위까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간은 줄어들면서 좀 빽빽하게 글자가 채워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줄간격입니다. Shift, Alt, A랑 Z로 줄간격을 늘리고 줄일 수 있어요. Shift, Alt, Z를 누르면 줄간격이 늘어나고 Shift, Alt, A를 누르면 줄간격이 줄어듭니다. 요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요 지금 2장으로 나눠진 내용을 한 장에 넣고 싶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잡아놓고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줄간격이 줄어들면서 아까는 2장에 나눴던 내용들이 한 장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단축키 사용의 핵심은 Shift와 Alt를 사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키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시면서 손에 익으시면 그 키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본능적으로 문서 편집할 때 글자 크기를 키운다거나 줄 간격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문서 생산을 하실 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고 조금 더 정확한 문서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잘 봤어요? 오늘 영상 어때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문서 작성할 때 꼭 도움이 되는 키포인트들만 한번 모은 걸로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럼 한번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 정리하며 넘어가 볼까요? 자, 1주차에는요, 너무 오래전에 기억 안 난다고 한 친구들 많겠지만, 기한이 무엇인지 배웠었어요. 기한이 무엇인지. 자, 그 다음, 기한의 절차. 목적, 정보 선택수지, 초안, 본항, 확인. 많이 반복했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주차에는요, 문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요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문서의 기한이 뭔지, 기능 절차, 작성 원칙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내부 문서를 분석할 때는 선생님이 4개의 단어로 정리해 드렸었죠? 어떻게 한다? 해당하는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기한 절차를 도출한 다음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부 문서 했으니까 외부 문서에 관련해서도 해야 되는데 실습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계속 늦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3주차에는요.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부 문서 분석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었고요. 문서의 구성에서 두문, 본문, 결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문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두문은 행정기관명과 수신, 경유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는 거였죠. 자, 4주차 지난 시간이었죠? 그 두문에 이어서 본문 부분과 결문 부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규칙으로 적는지 한번 알아봤었어요. 자, 그럼 4주 동안 배웠던 문서 작성 내용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나요? 틈틈이 영상으로 이메일이라든가 어떻게 공문서 작성해야 되는지 영상들도 봤었는데, 자, 오늘은 문서의 구성을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쭉 다시 한번 훑어보고 배워야 되는 포인트 5페이지가 있어요. 색깔을 좀 달리 했으니까 한번 앞부분을 리뷰하는 거니까 좀 빠르게 나갈 거고요. 뒷부분 수업 부분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결론적으로는 이 두문, 본문, 결문으로 나눠진 기한문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가 포인트겠습니다. 자, 두문, 머리 두자였어요. 그래서 문서의 윗부분에 해당하는데 꼭 들어간 게 보다 행정기관명이 들어가고 수신과 경유 제목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수신은 하고서는 여기 빈칸이 얼만큼 띈다? 2타. 1타, 2타. 한글로는 한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자, 이래서 수신에 아무것도 넣지 않을 때는 기본으로는 내부 결제가 되고요. 자, 이게 바로 행정기관명이죠? 현재 우리 올해 바뀐 학교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자, 만약에 받는 사람이 내부 결제가 아니라 있으면 하나만 쓰면 되고 또 많을 경우엔 어떻게 한다? 자, 그거를 정리해 드렸었죠? 네, 그거 부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즉 도착해야 되는 부장이라든가 부서 이름을 써줄 수가 있고 또 수신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요.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맨 밑부분에 적어줍니다. 어디다 적어주느냐? 이렇게 결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수신자라고 해서 주르르 도착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적어줬었습니다. 자, 두문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본문은요, 여러분들 두문과 결문은 거의 건들 게 없다라면 본문만 사실 잘해도 문서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규칙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목을 쓰시고 이렇게 뭐든지 한 글자 이렇게 된 거는 한타죠. 한글로 한 글자를 띄워줍니다. 그 다음 첫 시작은 어떻게 해요? 띄어쓰기 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한다. 항목이 바뀌었을 때는 똑같이 한 글자만큼 띄워준다. 그 다음 붙임 있는 경우에는 한 줄을 띄워주고 붙임이라고 쓰고 똑같이 두 칸을 띄워주고 끝나는 부분에는 점을 찍어준다. 두 칸을 또 띄고 끝하고 점은 반드시 적어줘야 한다. 요게 본문의 포인트였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본문은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쓰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뭐뭐뭐 보고, 뭐뭐 개최, 뭐뭐 조사, 뭐뭐 통보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안에 내용에는요. 간결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자, 그래서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 써주시고요. 근거, 어떤 걸 근거로 내가 이거 보내는 건지, 기한하는 이유, 전달하는 내용 순으로 작성해주면 돼요. 요거는 좀 난해하기 때문에요. 실제 예 몇 가지를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라면은 다음에는 좀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첨가가 있을 경우,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는요. 붙임이라고 씁니다. 붙임이라고 쓰시고 두 칸 띄고 여러 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적어서 진행을 하고요. 한 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개다 하면은 안 쓰셔도 돼요. 번호는요. 자, 뭐 끝나는 부분에는 두 타 띄고 끝. 자, 주시기 바랍니다. 즉 끝부분에서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은 두 칸을 띄고 끝을 해줘야 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첫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타 띄고 해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본문의 끝부분 표시는 이렇게 두 칸 띄고 끝나는 거 계속 반복되죠?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서 표로 끝나는 경우 표도요. 글씨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써주기 여유가 없으니까 또 두 칸 띄고 끝을 써줍니다. 그래서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를 띄운다라는 거. 자, 그런데 표의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을 때는요. 끝 대신에 이하 빈칸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도 보통 써줍니다. 자, 그럼 본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네, 그럼 결문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결문, 끝부분이죠. 자, 발신명이 어디에서 보냈는지, 그리고 아까 수신자가 넘쳤을 때는 여기 부분에서 줬던 거예요. 여기 부분에. 자, 기환자, 여러분들 성함이 되겠죠? 누가 검토하고 결재권자가 누군지. 자, 그 다음에 이 시행하는 파일 접수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요거에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학교에서 보낼 경우엔 학교, 우편번호, 주소, 그 다음 전화번호가 들어가겠죠? 네, 홈페이지 주소도 들어가며. 자, 결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문은 뭐뭐부 장관, 뭐뭐 시장, 뭐뭐 위원장, 우리 학교는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좀 뭐뭐 위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 문서는 이걸 표시할까요? 표시하지 않을까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 한번 다시 쭉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얘는 이름이 뭐다? 두문. 자, 두문에는 이렇게 보내는 발신명이 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보냈습니다. 자, 수신은이 너무 많아서요. 수신자 참조하래요. 자, 제목은요. 두 칸을 띄었습니다. 자, 얘는 본문이죠. 본문은 제목 부분에 두 칸을 띄고요. 첫 시작은 띈다, 안 띈다? 띄지 않는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가서 여기랑 줄을 맞춰야 되죠.
줄을 자동으로 맞추게끔 해주는 애는 얘 이름이 뭐였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문제로도 했어요. Shift 탭. 자, Shift 탭이라고 쓰시면 여기 부분에다가 놓고 Shift 탭을 누르시면은 다 글 쓴 다음에 하시면 정렬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항목이 하나 바뀌었어요. 여기 두 칸을 띄어야겠죠? 자, 그리고 붙임 전에는 한 줄을 띄워줍니다. 그 다음 붙임은 이렇게 한 칸, 두 칸 띄어서 줄 맞춰주시고 각 부가 끝나면 점을 찍고 두 칸 띄고 끝을 써줍니다. 자, 이게 본문이었습니다. 자, 결문은요. 선생님이 이름은 다 한번 지웠고요. 이렇게 수신자가 많은 경우에 수신자명이 다 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름으로 발송이 된 거고요. 자, 시행 문서 번호예요. 보낼 때 중등교육과 16699번으로 문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5월 8일에 발송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요. 2095 5월 8일 날 받은 거예요. 접수를. 접수 담당자한테 볼 수 있도록 접수를 받았고요. 보낸 곳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 어때요? 전송하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들이 나타나 있죠? 자, 이런 문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많이 보고 직접 작성해 볼 거예요. 자, 정리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네요. 자, 그럼 정말 수업 부분, 추가할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표기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쓰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20명, 40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20명, 40회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써줍니다. 한글을 사용해주는 게 기본이고요. 필요한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가로 안에 넣어줍니다. 한글을 써주시고 가로 안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와 시부는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좋죠. 선생님도 처음에 기한물 몰랐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다 썼어요. 하지만 공문서 작성 요령에서는요. 연, 월, 일을 이렇게 닷이라고 하는 점으로 찍어서 표시하고요. 요일은 가로 열어서 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간은 24시간제를 써가지고 이렇게 오후 1시는요 13시로 표현하고 땡땡하고 30분으로 표시를 합니다. 요거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 많아요. 수행평가 볼 때 이것도 처음 채점하는 기준이 되니까요. 여기 부분 꼭 알아두세요. 자, 금액은요. 이렇게 글씨로 숫자로만 쓰면은 누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쓰시고 가로 열고 어떻게 해준다? 한글로도 풀어주셔야 돼요. 금 123,456원이라고 한글로 쓰셔야 돼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추가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추가 내용입니다. 자, 붙인 다음에는 우리 뭐 한다고 했죠? 땡땡하고 두 칸 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 둘. 그런데 이런 거를 사용하는 데가 예전 방식으로도 가끔 남아있기도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붙인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본문 아래에 1, 2, 3, 4 하고 나서 나, 달아 쓸 건데 굳이 아래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쓰지 않아요. 예전에는 썼었기 때문에 혼용해서 써 있는 경우가 있지만요. 지금 바뀐 거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래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반가로 문자. 요걸 반가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원문자라든가 이런 가로 문자 뒤에는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찍지 않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항목을 구분할 겁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줄 띄지 않고 1, 2 이렇게 써주고 두 칸 띄고 나서는 가를 써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썼어요? 1하고 가를 쓰고 나서는 1가. 세 번째는
4칸을 띄고 1 반가로 해줬었죠. 또 2칸 더 띄고를 반가로.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1 반가로, 가 반가로, 이거 짧아서 이렇게 점점 늘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 항목 구분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문자로 간다. 1가 순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부터 반가로, 두 번째 가로, 그 다음 원 형식으로 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항목 구분 부분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표시 위치 및 띄우기. 자, 이거는 계속 반복했던 거지만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항목 기호는 어떻게 합니다? 맨 앞에부터 시작을 해요. 둘째 항목부터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2타. 기준부터 2칸을 띈다 그랬고요. 자, 항목 기호와 항목 사이에는 2칸인 이렇게 한 칸을 띄시고요. 한 칸이죠? 하나의 항목을만 있는 경우는 항목 기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요거죠? 기본은 다 2타씩 뗐는데 여기 항목과 내용 사이에는 한글 한 타씩만 떼었다. 요게 오늘의 포인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인 표기법 어떻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고 시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액은 한글로 표현을 했다. 자, 항목 구분은 어떻게 1가 요 형식으로 되고 가로 없는 거 반가로 2개 가로 그 다음에 원 형식으로 점점 늘어난다. 잘못된 얘는 붙임 뒤에는 2칸을 띄어야 되는데 이런 땡땡 표시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래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고 자, 이렇게 이런 거 뒤에는 뭐 한다?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그래서 표시 위치 및 띄우기는 가장 기본 샘플이 이 아이다 라고 정리해 드렸어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샘플 몇 번만 해보면 금세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규칙은 어렵지 않지만 이 내용을 채우는 게 사실 기하문이 더 어렵거든요. 어떻게 그 내용을 함축하고 정리하는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그런 것들 하나씩 채워보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바로 기하문을 쓰시다 보면 더 알게 될 거예요. 용어 때문에라도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진짜 얼굴 보고 할 거죠? 네, 이거 실습할 거고요. 이 기한문 작성하는 거로 수행평가를 한번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수행평가로 해서 점수 들어갈 예정이고요. 김수경 선생님께 50점이고요. 요게 문서 작성 20점, 업무 관리가 3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 평가가 될 예정이에요. 자, 100점 만점이고요. 100점 만점 수행평가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빡시게 열심히 나가서는지 아시겠죠? 이것들을 한 달 동안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수행평가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20점에 해당하는 거는요. 기하문 작성하는 걸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매 시간 있는 진로진학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2, 3교시, 수요일 1, 2교시, 금요일 2, 3교시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 금요일 20일 이후로 등교계약 이후로 이제 면대면으로 가능할 거고요. 그 전에 신청하신 분들은요. 자,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죠? 리로스쿨의 상담 예약 부분에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뒤로도 많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뭐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금요일에 체크하시면 선생님이 연락해가지고 시간 조절할 거고요. 월, 수, 목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싶은지 선생님한테 미리 알려주고 싶다.
선생님이 무슨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 진로 상담에 보면은 진로 진학 상담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진로 진학 상담에 여러분들 이름으로 남겨주시면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저만 볼 수 있어요. 선생님만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상담을 원합니다 라고 날짜 남겨주셔도 선생님이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